네, 학점은행대 출신 인하대학교 편입 합격생 범스타가 전해드리는 편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는지 수시나 아니면 정시 말고 다른 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편입과 대졸자 전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약간 이게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블루오션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른 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과 공유하지 말고 빨리 여러분들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일단 간호학과 편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편입이라는 틀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년제 대학교 2학년을 졸업하거나 전문대를 졸업하면 일반 편입,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 편입, 이 틀은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일반 편입에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보통 보건계열로 일반 편입을 할 때는 그 학교의 동일 전공으로 지원을 해야만 지원 가능한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간호학과를 지원하고 싶다. 그럼 이전 대학교에서 내가 간호학과를 다녔어야 돼요. 그래서 간호학과 같이 이런 보건계열로 편입을 할 때에는 모집 요강을 확실히 봐주시고 내가 목표 대학을 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간호학과 편입도 모집 전형별 대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 하면은 공인영어 전형 대학이 있고 편입영어 전형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간호학과는 특별하게 RN, BSN이라는 전형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통과를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어요. 투머치. 네, 공인영어 전형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면 일단 성신여대, 그 다음에 지방거점 국립대학교가 대표적이고요. 보통 1차에서 토익을 보고 2차에서 면접을 보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 다음 편입영어 전형 대학을 좀 알아보자고 하면 보통 인서울이나 수도권 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화여대, 가천대, 가톨릭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일반 편입으로 지원하실 경우에 간호학과만 간호학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일반 편입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경영학과다. 그럼 간호학과로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가톨릭대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동일 계열이 아닌 분들은 학사 편입으로 준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톨릭대 학사 편입의 경우 전공 무관이에요. 내가 철학과를 나와도 가톨릭대 간호학과 준비할 수 있고요. 그럼 내가 기계공학과 나와도 가톨릭대 간호학과 준비할 수 있어요. 네, 편입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들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간호학과 편입은 여기까지로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대졸자 전형이라는 특별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정식 명칭은 대졸자 신입학 전형이고요. 대학을 졸업한 자가 전문대학교로 신입학을 하는 그런 전형을 뜻해요. 근데 이게 편입이랑은 다른 게 뭐냐면은 편입은 4년제 대학교에 3학년으로 진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졸자 신입학 같은 경우는 말에 나와 있듯이 전문대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입은 공인영어 준비를 하거나 편입영어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대졸자 신입학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평점이에요. GPA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면접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졸자 신입학 전형이 가능한 학교 중에서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일까요? 인서울이나 수도권 위주로 찾아보자면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그 다음에 삼육보건대학교가 가장 유명한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세 학교는 정말 평점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 면접도 잘 봐야지 합격할 수 있는, 근데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세 대학교는 전문대학교예요. 전문대학교. 그래서 준비 방법을 좀 알려드린다고 하면 기존의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있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학점이 좋다라고 하시면은 대졸자 신입학 전형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학점이 좀 안 좋아, 아니면 내가 고졸이야, 아니면 전문대를 중퇴했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로 하시면은 높은 학점을 받으시면서 빠르게 단기간에 대졸자 신입학 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대졸자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각 전문대학교에 이제 모집 요강을 볼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대졸자 신입학 전형이 도대체 어딨지? 입학처 어디를 찾아봐도 나와 있진 않습니다. 바로 어디 있냐? 그게 바로 어디 있냐?
바로 수시 모집 플러스 이제 정시 모집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옆에 이제 보면은 대졸자 특별 전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의 특별 전형, 대졸자 신입학 전형이라고 이제 따로 티어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대졸자 신입학 전형으로 수시 1차를 넣겠다. 이럴 경우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전문학사를 빨리 만들어놔야 되는 그런 계획은 확실하게 세워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차이,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론 수업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 실습을 해야 돼요.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바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간호사 밑에서 보조적인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두셔야 될 건 비의료인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연봉 같은 부분도 한 2천만 원 내외로 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간호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입이나 아니면 대졸자 신입학 전형을 통해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고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국시를 합격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사를 놓거나 뭐 진찰을 보거나 뭐 처방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의료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간호조무사보다는 연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3,300 정도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렇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대우나 연봉에 있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간호조무사가 될 거야, 혹은 지금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로 조금 바꿀 수 없을까?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같이 병행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졸이라도 대학교 중퇴자라도 아니면 뭐 지방대 자퇴생이라도 내가 학점이 정말 안 좋아도 충분히 각각의 개인마다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으면은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과 편입 또는 대졸자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보건계열로 이런 대학교를 진학할 때에는 각각의 대학교별로 아니면 전형별로 너무 상이한 전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모집 요강을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여러 학교들을 묶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내가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커서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혹시 간호사가 될 생각 없으세요? 주사 좀 놔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시면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범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